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일 아침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이번 6.1 지방선거에서 논란이 가장 뜨거웠던 곳 바로 순천이었습니다. 민주당 경선 시점부터 불공정 논란이 대두되면서 결국 탈당, 무소속 출마라는 진통이 빚어지기도 했는데요. 당사자 격인 소병철 의원과 노관규 당선인의 의견을 각각 들어봤습니다. 박광수 기자입니다. 양측의 첨예한 대립관계는 선거 후 6일간의 냉각기를 거치며 다소 풀린 듯 보였지만 근본적인 인식차는 여전했습니다. 선거 때는 치열하게 경쟁을 하더라도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여가 어디 있고 야가 어디 있고 무소속이 어디 있겠습니까? 마음을 합해서 함께 힘을 모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원이 주인이 아니라 국회의원들이 주인인 정당이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거죠, 사실은. 그건 꼭 순천만한 문제만은 아니죠. 특히 공천 과정은 물론 선거 결과에 대해서도 당 지역위원회의 수장과 탈당 당선자의 시각은 크게 엇갈렸습니다. 지역위원장들, 국회의원들, 공천심사위원 들어가면 안 됩니다. 정말로 민주주의 한 과정을 봤을 때 이게 지금 민주당 몰락의 원인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이런 일이 벌어질 때마다 민주당이 제대로 간 적이 별로 없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64%를 교체를 했고 그중에 청년 여성이 52%, 전남에서 가장 높고 우리 도당위원장님 평가에 의하면은 전국에서 가장 혁신적인 공천을 순천이 했다. 갈등의 배경을 놓고도 소 의원은 선거라는 치열한 경쟁 구도와 혁신의 과정 속에서 소통 부재가 원인이라고 해석했고, 혁신이나 개혁이라는 것은 반드시 진통이 따르지 않습니까? 예.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지역위원장으로서 포용하고 좀 더 소통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노 당선자는 단체장과 국회의원의 관계가 왜곡돼 온 구조적인 현실을 지적했습니다. 자치단체장과 국회의원이라는 것이 기능과 역할이 다른데 그렇죠. 구조적 시각이 국회의원이 상전이고 무슨 시장 군수들이 부하다 이런 시각을 벗어나지 못해서 생긴 부작용 아닌가 싶어요. 이거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선거 막판 뜨거운 쟁점이 되면서 시민단체까지 반발하고 나섰던 전 시민 100만 원 지원금에 대해서도 물었습니다. 소 의원은 적극 해명했지만 단체 측은 여전히 납득하기 어렵다는 분위기입니다. 내년에 저희가 정원 박람회를 하면은 상당한 수익이, 순수익이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예. 그래서 그런 저런 것들을 판단해서 그런 공약이 나왔던 겁니다. 만일 그게 정말 실효성 있는 공약이라고 생각했다면 선거 초기에 공약으로 내세웠어야 맞죠. 순천시의 전체 자립도가 18%도 안 되는데 무슨 예산으로 시민들 전 시민에게 그것도 100만 원씩 주겠다는 것인지. 소 의원과 노 당선자는 이번 주 내 직접 만나 지역 당정의 화합과 현안에 대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소 의원과 민주당의 현실 인식이 노 당선자는 물론 시민사회와도 여전히 큰 간극을 보이고 있어 원만한 소통과 화학적 결합에 이르기까지는 쉽지 않은 과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박광수입니다. 순천시장직 인수위원회가 어제 공식 출범했습니다. 인수위는 시민단체 관계자와 민간 전문가 등 모두 20명으로 구성됐으며 선거 기간 노관규 후보의 후원회장을 지냈던 김도형 변호사가 위원장을 맡았습니다. 인수위를 구성하고 있는 4개 분과는 순천시로부터 주요 현안에 대한 업무 보고를 받고 민선 8기 공약의 실행 계획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재선에 성공한 김영록 전남지사가 민선 8기에 대도약 전남 행복시대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인수위 대신 민선 8기 비전 공약위원회를 운영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그 내용을 문현철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재선 고지에 오른 김영록 지사가 민선 8기를 전남의 미래 100년을 준비하는 대도약 전남 행복시대로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 호남 정치복원과 소외 극복으로 국가 균형 발전을 이루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앞으로 4년 도정 비전을 설계할 민선 8기 비전 공약위원회 설치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비전 공약위원회는 민선 8기에 도정 비전을 마련을 하고 공약사항에 대한 효과적인 실천 방안 등을 종합 점검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공동위원장에는 박민서 목포대 총장, 최일 동신대 총장, 고영진 순천대 총장, 그리고 박명성 예술감독을 위촉해 지역 안배를 고려했습니다. 위원회는 총 4개 분과 30명 안팎으로 구성됐으며 학계와 사회단체, 청년 대표 등이 대거 위원으로 참여합니다. 권역별로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서 도민들의 소중한 의견과 정책 아이디어를 충분히 수렴하겠습니다. 비전공약위원회는 앞으로 한 달 동안 민선 8기가 해야 할 일들을 정리하고 확정해 도민 보고회에서 설명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광주 전남을 돌며 김대중의 실용 정치로 돌아가야 한다고 민주당에 쓴소리를 내놨습니다. 박 전 원장은 정치 풍향계인 광주의 투표율이 37%대에 그친 것은 그만큼 아픈 회초리를 때린 것이라며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2연패를 하고도 싸우는 모습을 보면 한심하다고 비판했습니다. 박 전 원장은 민주당을 떠났던 것을 가장 후회하고 반성한다면서도 당 지도부 도전 가능성은 일축했습니다. 어제부터 광주 전남 지역을 포함한 전국의 화물연대 노동자들이 안전운임제 확대와 유지를 주장하며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노조와 국토부 모두 강경한 입장인 가운데 파업이 장기화하면 자칫 물류 대란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입니다. 강서영 기자입니다. 어제부터 전국의 화물연대 노동자들이 총파업에 돌입했습니다. 광주 전남에서도 광산구 하남산단과 광양항에서 민주노총 화물연대 소속 노동자 2,600여 명이 파업 출정식에 참여했습니다. 파업의 여파로 화물을 실지 않고 운송을 멈춘 트레일러가 수킬로미터 가까이 늘어섰습니다. 화물연대는 정부가 대화에 나설 때까지 물류의 주요 거점지에서 운송을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총파업으로 일몰제를 폐지하자! 파업의 주요 쟁점은 화물차 기사의 최소 운임을 보장하는 안전운임제의 종료 여부입니다. 화물 노동자들은 올해 만료될 안전운임제의 시행기간을 연장하고 적용 대상도 확대해 기사들의 생계와 안전을 보장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국토교통부는 명분 없는 파업이라며 강경히 맞서면서 운송 중단은 장기화될 조짐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현 정부와 그리고 국회는 그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서로. 성실한 답변과 책임 있는 교섭으로 성과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파업이 장기화되면 물류 대란이 발생할 거란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여수광양항만공사와 포스코 광양제철소 등은 파업에 대비해 컨테이너 적치 공간을 확보하거나 철도 등 대체 운송책을 마련한 상황이지만 파업이 길어지면 뚜렷한 대책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화물연대 소속 화물기사들이 대부분 근무하는 광주 삼성전자와 위니아에어컨, 기아차 등에선 배송 차질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광주와 전남경찰청은 파업 현장 일대에 기동대 인력을 배치하고 사업장 내 차량 통행 방해와 폭행 등 혹여나 발생할 불법 행위 차단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여수광양항만공사가 화물연대 파업에 따른 물류운송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여수광양항만공사는 화물연대의 전국 동시 총파업에 따라 유관기관 합동 비상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임시 컨테이너 장치장과 대체 운송수단 확보 등 물류운송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공사는 현재 광양항 컨테이너부두 장치율이 평상시 대비 61% 수준이어서 파업으로 인한 단기간 내 운송 차질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수산물 가공업체가 대부분인 여수 오천산단은 그동안 수산도시 여수의 근간이 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준공된 지 40년이 다 돼 환경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는데 이번에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대대적인 기반시설 정비에 들어갑니다. 최우식 기자입니다. 여수 오천 일반 산업단지는 지난 1983년에 준공돼 수산물 가공 업종을 중심으로 현재 40개 업체가 입주해 있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체 매출액은 1,230억 원, 97억 원의 수출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40년 된 노후 산단이다 보니 그동안 시설 정비와 환경 개선에 대한 요구가 이어졌고 2017년 국토부 노후 산단 재정비 지원 대상에 선정됐습니다.
특히 지난해 여수 남해 간 해저터널 건설 사업이 가시화되면서 오천 산단은 남해에서 여수 시내로 가는 길목에 놓여 산업과 관광의 요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여수시는 오천 산단 주변 환경 정비와 함께 산단협의회 차원에서 자체 사업으로 기업 판매장 설립과 폐수 처리장 개선에 나선다면 지역 경제의 한 축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업을 통해서 오천산대 산단 근로자의 근로 요건하고 주변 인프라를 개선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것이며, 특히 보면 그 확장도로 구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여수 남해가 한 추후에 함께 연결이 돼서 남해안 산업 관광 활성화도 시너지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여수시는 2025년까지 국비와 시비 등 총 사업비 187억 원을 들여 산단 안팎 3군데에서 도로 신설과 확장을 추진하고 공영주차장과 공원 녹지를 각각 3곳씩 새로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여수시는 이를 위해 이달 안에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고 올 연말까지 감정평가와 보상 절차 등을 끝낸 다음 공사 착공은 내년 4월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국토부로부터 총 사업비 50억 원 증액이 승인됐고 전라남도의 사업지구계획 승인도 고시됐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만성리 해변 입구에서 모사금 해변 입구까지 아직도 2차선으로 남아있는 도로도 세 구간으로 나뉘어 4차선 확장 공사가 추진됩니다. 노후산단의 대명사였던 오천산단이 주변 지역 개발 여건과 맞물려 새로운 변신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전남 드래곤즈 전경준 감독이 부임 3년 6개월여 만에 성적 부진을 이유로 전격 사임했습니다. 전남 드래곤즈는 전경준 감독이 지난 4일 대전과의 원정 경기에서 패배한 이후 구단의 미래와 발전을 위해 상호 합의하에 감독직을 내려놓았다고 밝혔습니다. 후임으로는 이장관 감독이 선임됐는데요. 전남 드래곤즈의 전경준 감독은 지난 2019년 부임 이후 실리 축구를 구사하며 2022년 FA컵 우승까지 이끌어냈지만 올 시즌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와 FA컵에서 조기 탈락한 데 이어 리그에서도 최근